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에서 선풀 운동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천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쌓였던 노하우들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만 선생님들께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학급을 맡으면 여건 조성을 위해서 먼저 클래스팅이라는 학급 SNS를 만듭니다. 이 클래스팅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사생활 침해 없이 SNS를 만들어주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제가 올 한 해 클래스팅에다 올려놓은 자료를 보니까 글이 1214개, 사진이 4236장,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한 1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 글은 이제 학부모와 제가 함께 쓴 거고요. 또 아이들도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썼던 글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활동이 선풀운동본부에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선풀운동본부에 회원가입을 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풀운동본부에서 주는 각종 상품들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당근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풀운동본부에서 줬던 캠페인 자료 먼저 보여주고요. 그다음 제가 뭐 갔다 왔던 시상식 이런 거 보여주면서 또 교장 선생님도 선풀운동에 대해 푹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상을 타실 수 있게끔 학교에서 선풀운동을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역시 지원사업 설명회에 작년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이제 지원 동아리가 되시면은 반드시 지원사업 설명회에 오셔서 설명을 듣고 어떻게 동아리를 운영하실지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선풀송이라는 노래를 먼저 가르쳐요. 선풀 동아리이기 때문에 뭔가 단합된 노래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선풀송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4개의 버전이 있어서 저는 4가지 노래를 다 가르치거든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은 해바라기처럼 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학년은 첫 번째 노래인 천만 개의 선풀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이용해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게끔 노래방 만들기도 직접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교과 활동에 이루어지는 활동이고요.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을 선풀 선언식을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이 동아리 발대식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 또 아이들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 선풀 선언문을 암기하게 하고요. 또 자기가 필체로 직접 한번 써보게 해요. 그리고 서명을 하게 하고, 저학년 아이들은 서명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손도장을 찍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9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써서 이거 만드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아이들은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선풀 선언식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저는 학급에서 실시했지만 요걸 이제 학교 전체가 한다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과 또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 전체가 다 강당에 모여가지고 어깨띠 두르고 저희 선풀운동 초기에 이제 했던 그런 방식이죠. 전교생들이 함께 선풀 선언식을 하면 학교의 분위기가 더 업이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의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고요. 저는 일단 사진을 찍으면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찍습니다. 저학년은 어머니들의 사소한 오해가 있어요. 왜 우리 아이 사진만 안 올라오지? 아까 그 클래스팅에 올리는 사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사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이제 언어가 가진 힘, 왜 바른말을 써야 하는지 실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케아에서 했던 화초 실험이 굉장히 짧은데 임팩트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포항 스틸러스 고구마 실험이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력이 향상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어서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영돈 PD의 밥 실험이라는 영상도 있고요.
실험 다큐 말의 힘이라는 영상도 있습니다. 요 정도 4개 정도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동기가 부여되죠. 바로 과제를 줍니다.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엄마와 무엇을 가지고 실험할지 의논하고 너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실험을 해라. 그리고 처음에 실험할 때 사진을 찍고 중간에 중간중간 찍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선생님에게 보여주면 된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는 이제 과제로 받지 않고 다 클래스팅에다 올리라고 하는 거죠. 요새는 SNS가 너무 활발해서 부모님들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건 부담을 안 가지세요. 어떤 레포트 형식으로 제가 나중에 이걸 다 받겠다 보고서를 써내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도 거부감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선풀에 대한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났는데 아이들은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이 더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올라온 피드백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선풀 악플 실험을 보고 나서 설마 에이 아닐 거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고 아 말이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자기들이 느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선풀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피드백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지금 고구마 가지고 실험을 한 사진이 있죠. 그리고 식빵 가지고 한 실험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교실에서 제가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교실에 우유가 남았어요. 결석생이 생겨서 그래서 그 우유를 버릴까 뭐 어쩔까 하다가 병에다가 우유를 한번 부어보자 해서 뚜껑을 밀폐를 하고 선풀과 악플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주고 아이들에게 선한 말과 악한 말이 뭐가 있을까 아이들에게 써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를 나눠서 선풀 악플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소심해가지고 자기는 악플을 막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꼭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자유스럽게 했는데 이 우유의 변화는 사실 저도 우유 실험은 처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식빵이나 감자, 고구마, 양파, 뭐 밥 실험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우유도 될까 했는데 정말 선풀 우유에는 곰팡이가 하나 정도 뒤쪽에 하나 있는데요. 악플 곰팡이에는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것 보고 또 이제 아이들은 역시 선한 말이 좋은 거야. 그래서 교실에서는 화분도 가지고 많이 했어요. 다음 두 번째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 부모님들께 임팩트 있는 감동을 줘야 된다. 우리가 선풀 운동을 하니까 뭐 할까? 아이들이 이제 막연해요. 어버이날 주로 뭐 하니? 그러면 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드리고 노래 불러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말자. 부모님께 백감사를 써서 책으로 만들어 드리자. 아이들이 다 깜짝 놀라죠. 100개를 언제 다 쓰냐고. 하루에 5개씩만 쓰자. 우리가 20일이면 쓸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설득하고 할 수 있다. 우리 선생님이 힘을 줘요. 너희들 다 할 수 있다. 선생님이 1학년 담임할 때 1학년 아이들도 했었다. 8살 아이들. 너희들은 9살이니까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아이들 24명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5월 8일 날 이 백감사 책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버이날 쿠폰도 붙여드리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도 같이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한 대여섯 장짜리 책이에요. 다. 이제 이걸 드린 거예요. 이걸 5월 8일 날 어버이날 딱 드렸을 때 부모님들의 감동입니다. 이건 백감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담임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확 얻는 거죠. 우리 담임이 뭘 해도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감도 다 SNS에 나누니까 다른 어머니들도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가 쓴 글을 보면서 더 자극을 받고 경쟁적으로 글을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중에 한 분은 이 클래싱에 올라오는 모든 글에 선풀을 쓰세요. 제가 올리는 사진, 학부모님이 올리는 뭐 어떤 글, 친구가 올린 글 전부 다 선풀을 쓰시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어머니신 거죠. 5시간 드려야겠네. 네. 제가 상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머님께 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 올해 했던 가장 임팩트 있는 활동이었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어서와 국회는 처음이지. 국회에서 있었던 선풀 서포터즈 발대식에 아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체험학습을 놨습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이 발대식이 1시간 반 이상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있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좀이 쑤셔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신나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올해 있었던 일 중에 우리 반에서 제일 있었던 기억에 남는 베스트 3가 뭐냐 그랬더니 선풀 활동 이야기하는 아이 있었고 선풀 국회에 갔던 국회 체험학습을 이야기하는 아들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아주 해맑아했죠. 이때 제가 이제 또 민병철 교수님께 우리 선풀책을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자 아이디어를 냈고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다 민병철 교수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 책을 제가 풀제본을 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딱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반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요 여자아이죠. 여기 안 보이나요? 여기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선생님이 시켜서 했어요 이런 말 해가지고 더 웃겼죠. 너희들 자발적으로 했다 그래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교수님이 이 책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아 작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노래를 만드시고 지금 통기타를 배우시면서 기타 반주까지 완전히 이제 준비가 되시면 우리 반 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노래를 하고 스튜디오에서 앨범을 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올해를 넘기네요. 네. 올해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혹시라도 내년에 되면 제가 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다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사리 풀빛반 대신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또 다 써서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집안에서 부모님들은 민병철 교수님을 아세요. 네, 당시 영어회화 강사로 유명하셨고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민병철 교수님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이들 이름을 직접 써서 사인을 해서 집으로 보내주시니까 그 또한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갑오로 뭐 물려줘야겠다, 코팅을 해서 벽에 붙여놔야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국회 갔다 온 다음에는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학년 아이들은 캠페인이 뭔지 잘 몰라요.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한참 가르쳤습니다. 이 남자아이 보시면 지금 어머니는 이쪽 쳐다보시는데 가가지고 그냥 보거나 말거나 손 딱 내밀죠. 받으라고. 네. 선생님 반 학생입니다. 네, 우리 반 아이들. 2학년 아이들 데리고 이제 교내 캠페인을 했던 장면이고요.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러 오시면서 뭐 하는 거니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근무하는 서천초등학교에 선풀 운동을 알리는 해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2차 선풀 캠페인을 했던 모습들이고요. 이번 이제 고학년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5, 6학년들이 서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뭐하니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은 이제 선풀반이 됐어요. 선풀 특공대 반. 그래서 선풀 나무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친구에게 선풀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예쁜 하트 편지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학년 과정에는 봄에 나무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을 그냥 교육과정에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걸 선풀운동과 매칭시켜가지고 저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모이라는 활동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니? 그 선풀이죠. 그 아름다운 말들을 한번 골라서 사전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말모이에 넌 참 괜찮은 아이야. 넌 나에게 참 친절해. 그리고 같이 놀자. 이런 말들을 들으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반 아이들은 이렇게 또 보시면 멋진 어깨띠를 차고 있죠. 예, 복도 경찰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바빠요. 놀지 않고 이 어깨띠를 찬 아이들은 복도에 나가서 이 복도에 1학년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우리가 2학년이니까 1학년 아이들 질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경찰처럼 멋지게 경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반 선풀 특공대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건 아이들에게 초콜릿 선물을
이제 제가 쫙 쏴가지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먹여야지 예, 말을 잘 듣습니다. 요건 선풀운동본부에서 제공해준 야간 식별 패드인데요. 가방에 달았을 때 100m 이상에서도 이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용해서 아이들 이제 선풀운동본부 회원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가입해라 했을 때는 5명 정도도 안 해요. 부모도 별로 관심 없고요. 근데 이런 거를 딱 주고 애들 가방에 달고 다니고 사진 올리고 부모들이 이제 왜 쟤는 저런 거 받았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1학기에 모범 어린이 표창이 있잖아요. 그때 회원가입하고 선풀 많이 쓴 애들을 제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막 칭찬을 해줘요. 그것도 그냥 칭찬이 아니라 폭풍 칭찬을 막 해요, 애들에게. 그 애들이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다음날 자 회원가입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20명 정도 막 들어요. 아, 이제 회원가입만 하면 안 돼요. 선풀을 써야 돼요. 다음날 되면 한 개 쓴 아이가 좀 늘어나요. 정말 많이 쓰게 하려면 더 많은 노하우와 채찍이, 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과 나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려주고, 그럼 우리가 선풀 운동을 알리는 한번 캠페인을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 보자 라고 아이들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바라기도. 그리고 또 선풀 화이팅이라고 쓰는 아이도 있고 해바라기 크게 그리는 아이들도 있죠. 미술 시간이에요. 미술 시간에 선풀 포스터 그리는 거예요. 애들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들이 만든 걸 가지고 나가서 써먹을 거라고 얘기하면 더 열심히 만들어요. 누군가 볼 거니까. 이건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는 지금 온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해주는 프로그램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전학년에서. 그래서 제가 골랐던 책은 우리 반 선풀특공대라는 책이에요. 이제 고종옥 작가 선생님하고 선풀운동본부에서 함께 만든 책이고, 이 책을 사게 되면 선풀운동본부에 일정 기금이 기부가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기면 추천서가 있어요. 저도 몇 줄 써준 그 추천서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 보여줘요. 그럼 맨 마지막에 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아닐 거야. 동명이인이잖아.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맞아.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저를 다르게 봐요. 그리고 이걸 읽어주죠. 아이들이 이 동화 속에서 나오는 유성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악플을 그 피해를 입어가지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유성이에게 한번 우리가 위로의 편지를 써주자 해서 위로의 선풀도 써주고, 또 그 선풀운동이라는 걸 우리 민족,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품앗이 정신에서 이 선풀운동이 착안됐다라는 굉장히 추임새 운동에서 선풀운동을 뽑아냈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이 동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반인도 악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이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악플은 유명 연예인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같이 평범한 아이들도 악플의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동화입니다. 그리고 2학년 수준에 맞는 또 동화책을 한 권 또 선정했어요. 폭풍우 치는 밤에라는 동화책을 제가 선정을 해서 아이들 지금 탈 다 쓰고 있죠? 늑대, 양 탈 쓰고 뒤에 현수막 치고 역할극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 폭풍우 치는 밤에도 다 선풀운동과 연관이 돼요. 가부에게 한번 우리가 니네가 할 말 있으면 편지를 써봐라.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그 메이가 그 맛있는 먹이가 앞에 있는데도 참고 있잖아. 얼마나 가부가 힘들까. 우리 가부를 위로해주는, 가부에게 힘을 내라는 말을 해주자. 또 메이는 굉장히 천진난만한 염소예요. 여기선. 근데 그 메이가 염소 무리를 떠나요. 가부와 함께 이제 떠날 때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이런 것들은 애들에게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읽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동화는. 제가 동화 구연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소리 연기하면서 읽어주면 아이들은 아침에 이 동화 구연 이 시간이 되면 다 모여 앉아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 책을 한 권씩 사서 선물로 줬어요, 이걸. 그래서 이건 아이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겠죠? 다음으로 하는 활동은 이제 학교 선생님에게 선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뭐 필수 요원이죠. 교장 선생님께는 반드시 제일 큰 편지 써야 되고요. 그다음 보건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급식실에서 종사하시는 어머니들, 그다음에 학교를 지켜주시는 학교 보안관, 그리고 학교를 밤에 또 지켜주시는 숙직 기사님,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학교를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다니고 있는 건 이렇게 너희들 모르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자고 해서 이렇게 멋진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폼 우드락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멋진 선풀 보드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건 선생님께 드렸던 아이들의 그 쪽지 편지입니다. 다 교감 선생님께 드렸던 거고요. 이건 숙직 할아버지께 드렸던 거. 요번에는 숙직 할아버지께 크리스마스 때도 저희들이 편지를 드렸어요. 크리스마스 때 사실은 우리는 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혼자서 학교를 지키시는 분이 숙직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의 존재를 아이들이 몰랐는데 알고 난 뒤에는 숙직 할아버지에게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자라고 해서 전달을 해드렸고, 아이들 아파트에 다 살아서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또 계시거든요. 그 경비 아저씨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전달해드리는 활동을 했어요.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당연히 선풀 쓰기를 해야겠죠. 선생님께 썼고 부모님께 썼고요. 다음 독도수비대 아저씨에게 선풀 쓰기 활동은 해마다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에서는 독도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연 2시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시간을 무의미하게 그냥 영상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엽서를 써서 제가 다 대봉투에 넣어서 독도로 보내요. 답장이 또 옵니다. 독도 경비대에서도 그 답장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정된 양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만 바꿔가지고 보내주세요. 그 교실에 또 게시하면 아이들이 와서 한참 읽어봐요. 그 다음 선풀을 쓸 대상이 교내에 찾아보면 입학 100일을 맞은 1학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입학을 축하하는 선풀 엽서를 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엽서를 예쁘게 써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벽에다 게시하고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또 다 갖다 주고 배달까지 하는 서비스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올해 새롭게 했던 활동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정말 노하우가 생기는 게 추석 때 우리가 선풀 운동을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선풀 엽서를 쓰자 그러더라고요. 친척 어른에게 또 쓰면 안 돼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 이모, 삼촌. 그래, 다 써.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엽서가 있어요. 바른말 엽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엽서를 다 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유리가 달라졌어요. 이 아이는 제가 이제 학급에는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담임을 힘들게 하는 아이가 꼭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랬어요. 학기 초에는. 고집이 세고 제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선풀 운동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 어머니가 저에게 제일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얼마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 아프신 할머니 위해서 감사 편지를 할머니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사유리에게 흐느끼시면서 눈물을 감추셨대요. 그리고 이 감사 편지 하나로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을 맛봤대요. 이 아이는 추석 때 엽서를 안 가져간 거예요. 깜빡하고 이제 할머니 집에 가는데, 그래서 부모님께서 숙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비를 뚫고 서울에 가서 엽서를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을 잔뜩 받고 왔다고. 이 아이는 이제 큰아버지께 엽서를 드렸고, 또 삼촌에게 엽서 드렸고요. 이모에게 엽서 드렸고. 그러니까 친척분들이 이런 거를 생전 처음 받아본 거죠. 명절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는 이런 선물에 굉장히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명절 때 분위기 좀 서먹서먹하고 또 먹고 그냥 오고 하는 게 별로 대다수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는 반드시 우리 선풀 명사를 초청해야 됩니다. 윤상용 선생님 지금 탁 해바라기 꽃에 가리셨는데 반드시 한 번 이상 초청을 해서 이분의 명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올해도 또 오셨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멋지게 선풀운동과 또 사이버 명예 훼손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또 요분도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강사로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서약을 하죠. 서천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아래사항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다 누적이 되면서 선풀운동에 참여하는 그 긍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반은 특별해. 나는 이제 선풀을 하는 아이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친구가 좋니? 라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선풀을 하는 친구가 좋대요. 선풀을 선물해주는 친구.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뭐 글짓기를 하건 말을 하건 대부분 다 선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요건 이제 제가 선풀 교내 공모전을 했던 활동들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요 공모전 학생 작품을 모아서 교내에서 이제 우수한 작품을 전체 저희 선풀 공모전에 내보내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합니다. 공모전 상품을 아이들 지나가는 길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CCTV가 녹화되고 있다라고 종이 한 장만 붙여놓으면 이거 일주일간 놔둬도 안 사라집니다. 그 아이들은 일주일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품을 보면 견물생심이죠. 이거 보면 이제 공모전 참여율이 확 올라가요. 이거는 사실 뭐 선물은 비싼 거 아닙니다. 뭐 1,000원, 2,000원짜리고요. 이건 제가 6학년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배구장에 데려갔었는데 배구장에 갈 때도 그냥 안 갔어요. 그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피켓을 우리가 선풀 피켓을 만들어서 응원을 가자라고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갔죠. 꼭 가면 왜 아저씨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시어리도 옆에 가서 열심히 흔들어대고 공 하나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 요것도 고학년 아이들에게 적합한 활동이에요. 이거는 선풀 티셔츠를 만드는 활동인데 아크릴 물감을 활용해 가지고 하얀색 티셔츠를 구입을 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바라기 꽃을 그려서 멋지게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요 아래에는 전부 다 붓으로 그린 거고요. 위에 있는 건 전부 다 스텐실이라는 파나기법을 활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고난이도고 요거는 조금 쉬운 작업입니다. 다르죠, 수준이. 이제 선풀 정치 선언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당장 내년에 총선이 저희에게는 이제 대목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선거운동하고 계시는 후보자들 찾아가서 선풀 정치 선언문 서명받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후보자를 찾아가서 전부 다 선언문 서명을 받았고요. 이분은 우리 반 아이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용인시 의회에 저희 반 아이들이 작년에 전체가 다 초대돼서 용인시 의회 체험학습을 하고 왔어요. 김상수 의원님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길거리에서 캠페인하고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가서 사인을 받았고 참 좋은 거 한다. 내가 시의원이 되면 너희들을 초대할게 하셨는데 이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 체험도 하고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선풀을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뽑기 형식으로 해서 방송 조회를 진행했던 장면들이고요.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도 당연히 선풀을 선물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반 아이가 12월 달에 한 명이 전학이 왔어요. 그 아이에게 한번 선풀을 한번 선물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썼어요. 고사리 풀빛반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 내용 보시면 선풀 캠페인은 바른말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이야. 우리 반은 선풀 캠페인을 해. 애들이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이분은 학부모신데 아이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부모 계정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이 반가워, 난 진우야. 그러면서 우리 고사리 풀빛반에 와서 참 기분이 좋아. 앞으로 잘 지내자. 뭐 이러한 글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학급에 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녹아들고, 이 아이가 이제 재미있게 글을 쓰는 아이예요. 명인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글을 쓰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2번, 3번 읽어보거든요.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우리 반은 선풀이라는 말을 많이 써. 우리야, 너도 선풀을 사용해봐. 그러니까 전학원 아이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반에 온 걸 다시 한번 축하해. 그리고 옆에 구진우에게 또 썼어요. 명인이가. 굳이 우리에게만 쓰라 그랬는데, 난 명인이야. 나는 고사리 풀빛반에 와서 참 기분이 좋아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 아주 칭찬해. 요즘 받아쓰기도 100점 받고 칭찬해. 그러니까 구진우라는 아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또 이 글 속에서. 좀 전에 썼던 이 진우의 글을 읽고 명인이가 여기다가 또 진우의 글을 칭찬하는 거죠. 놀라운 발전입니다. 요건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글짓기를 일주일에 한 편씩 시켜요. 그 주제를 주고 재미있게 글을 쓰게 시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아이는 이제 1위가 선풀운동이죠. 우리 반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모습. 그래서 선풀은 100만 이게 제곱미터인가요? 네, 인상의 크기랍니다. 크기. 굉장히 수학적인 아이예요.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어요. 이 아이는 선풀을 많이 쓰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친구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 상은 전부 다 선풀 공모전에서 받은 상을 제가 학급에서 다시 한번 촬영을 했던 장면이고요. 이렇게 많이 상을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우리 반 상입니다. 특히 9살 선풀 인생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쓴 아이가 대상을 받아서 굉장히 저희 학급에도 영광이었고 학교에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백감사 2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01번부터 200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종이를 나눠주고, 자, 지난번에 100번까지 썼으니까 이번에 200번까지 쓰자. 아이들이 역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거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파티할 때 부모님이 너희들 선물 주지 그랬더니 다 받는데요, 자기들도. 그럼 너희들은 이 백감사 책을 또 드려라. 그래서 아이가 올린 겁니다. 이건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또 올려주셨어요. 요거는 경비 아저씨께 크리스마스 카드 드렸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학년 아이들이 참 이런 거 하기가 좋아요. 저학년 아이들에게 사실 이런 카드를 드리는 과제를 주면 사진 찍는 걸 안 해요, 고학년들은. 물론 드리지도 않겠거니와 자기들이 먹겠죠, 오로나미 씨를. 근데 저학년 아이들은 참 순진한 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참 열심히 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경비 할아버지께 엽서를 써서 전달해 드렸고, 숙직 할아버지에게 썼던 엽서 전달해 드렸고요. 하나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보세요.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숙직 할아버지, 저는 2학년 1반 김예담이에요. 우리 반 쓰레기도 치워주시고 밤에 학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난감도 복도도 깨끗이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담 올림. 힘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쁘게. 그 제가 12월 26일 날, 오늘이죠? 출근해서 이 엽서를 읽어보셨냐고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너무 행복해서. 네, 자기가 학교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다고, 이런 고생한다라고 누가 알아줄 거, 이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엽서를 써서 자기에게, 당신에게 선물로 주니까 너무 감동했다고. 네. 너무 예쁜 마음이죠. 선풀운동이 학교를 바꾸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3월 달의 모습과 10월 달의 모습을 쫙 비교한 겁니다. 이건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이거 검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인성 검사지가 있어요. 그 검사지를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게끔 조금 바꿔가지고 그 검사지를 가지고 하고, 난 제가 관찰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2-3줄로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로 아이들의 인성 개발에 이 선풀운동이 대단히 효과가 좋다라는 건 뭐 당연히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고 학부모님들은 정말로 올 한 해 저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선풀 운동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내년에는 제발 3학년 담임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담임으로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 한 해였고, 그래서 담임을 맡는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또 뭐 고학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선풀 운동을 학급 테마로 해서 1년을 운영하시면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학부모님, 학생 만족도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